2016년 8월 18일.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이 역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태어난 시기와 시간, 그리고 행동하는 타이밍까지도 돈의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특정한 날은 금전운을 크게 끌어당기거나 반대로 흩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고 맞춰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많은 부자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꼭 해왔습니다. 음악 다가오는 6월 21일은 바로 그 중에서도 놓쳐선 안 되는 날인 하지입니다.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뻗치는 이날은 예로부터 재물과 복이 몰려드는 날로 알려져 있으며 조상님들도 이 날을 특별히 여기며 기도하고 준비해왔지요. 음악 그만큼 하지의 기운은 돈의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올해는 유동량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잡으면 하반기 금전운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투자 흐름이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하지의 기운을 기점으로 재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지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비롯하여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행동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풍수 실천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절기 중에서도 하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인지 궁금하신가요? 단순히 해가 긴 날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음악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하지를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운의 분기점으로 여기는데요. 우선 하지는 양의 기운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날입니다. 태양이 하늘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날로서 이 시기의 태양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재물운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태양은 생명력, 권력, 번영, 재물의 상징이었고 그 기운이 극대화되는 날이 바로 하지이지요. 민간에서는 이날 태양을 마주보고 기도하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믿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날 복을 기원하는 행동을 꼭 하셨는데요. 하지만 무렵은 농경의 흐름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시점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초기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금전운의 흐름에 비유하면 봄은 재테크의 시작, 하지 무렵은 자산이 불어나는 성장기, 가을은 수익을 실현하는 수확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지 시기에 운을 좋게 만든다면 그의 하반기에 재물운 또한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를 전후하여 기운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지출을 정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상님들은 이 시기를 재물의 균형을 잡는 순간으로 여겼고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돈의 흐름도 막힌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소비보다는 기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다듬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악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하지의 기운을 제대로 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지 무렵에는 보양식이나 따뜻한 음식을 통해 기운을 채우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체력 보충이 아니라 복과 재물을 담을 그릇을 키운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한 태양의 기운을 잘 흡수하려면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돈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지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복의 방향을 정하고 돈의 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날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반기 재물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 절기에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입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풍수의 관점인데요. 특히 하지처럼 양기가 극도로 충만한 날에는 그 기운을 흐트러뜨리거나 억누르는 음식이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차갑고 자극적인 음료입니다. 특히 얼음 가득한 아이스 커피, 탄산음료, 과도한 냉음료는 하지의 양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운을 가집니다. 양기가 충만해야 할 시기에 몸을 급격히 차갑게 하는 행위는 결단력과 투자 판단력을 떨어뜨리며 돈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나 중요한 재정 판단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몸을 갑작스럽게 차갑게 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며 기운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나름식입니다. 회나 생선회, 음악, 육회 등 익히지 않은 나름식류는 체온을 떨어뜨리고 위장을 차게 만듭니다. 신체 중심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결국 재정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지지요. 음악돈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하지절기에는 안정성과 균형이 핵심이기 때문에 음악 불안정한 나름식은 삼가야 합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역시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튀김류, 패스트푸드, 치킨, 삼겹살 등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재물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으로 해석하지요. 즉 돈이 들어와도 순환되지 않고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투자금 회수나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류는 꼭 피해주세요. 케이크, 시럽, 음료, 단맛이 강한 디저트 등은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몰라도 기운을 과소비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금전운이 좋지 않게 만듭니다. 단기적인 쾌락에 몰입하면 계획성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즉흥적인 소비가 늘어나 재정 설계에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음악, 과도한 음주, 특히 독한 술이나 폭음은 하지 절기에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고 집중력을 낮추며 양기를 약화시켜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후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일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날의 흐름이 깨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지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특정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 기운을 끌어당기고 복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지처럼 기운이 넘치는 날에는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금전운의 흐름을 강화시킬 수 있지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잡기를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 무렵은 낮이 가장 길고 기운이 과잉되기 쉬운 시기인데 팥은 그 기운을 정돈하고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조상들은 하지에 팥죽이나 팥밥을 지어 먹으며 여름에 겪게 될 병을 예방하고 복을 지켰으며 이때 팥을 먹으면 나쁜 돈이 빠져나가고 좋은 재물이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팥이 어렵다면 하얀 쌀밥도 좋은데요. 귀한 쌀로 지은 흰 쌀밥은 언제나 재물운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이때 쌀밥은 남았던 음식을 먹기보다는 새로 지은 따뜻한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음식은 밥과 열무김치입니다. 상반기 묵은 기운을 씻고 새로운 복과 재물의 흐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밥을 열무김치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촉진되고 몸의 기운도 정돈됩니다. 귀한 쌀로 만들어진 밥은 속을 비우면 복이 찬다는 뜻처럼 단순하지만 담백하게 복을 불러들이는 음식으로 풍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기운을 가집니다. 하지에 먹는 여름 과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박과 참외가 있는데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과일이 아니라 이 시기의 과일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특히 수박은 속이 꽉 차 있고 단맛이 강해 재물이 가득 찬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나눠 먹는 행위는 복과 재물을 흐르게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참외 역시 상큼하고 시원한 기운으로 여름철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백숙도 하지의 보양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즐겨온 음식이지요. 삼계탕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주로 소금간만한 닭백숙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풍수에서는 닭을 긋면 성실, 번영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백숙은 작지만 알찬 기운을 몸에 채워 재물의 그릇을 키우는 음식으로 여깁니다. 특히 하지 무렵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에 이 백숙 한 그릇이 복을 붙잡는 그릇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 시기에 먹는 제철나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같은 뿌리 깊은 나물은 땅의 정기를 머금은 식재료로
풍수에서는 흙의 기운을 재산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 무렵은 땅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이때 제철나무를 먹는 것은 자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상징적 행위이지요. 다만 이날 나무를 무칠 때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단순한 양념으로 기운을 보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하지 절기에 먹는 음식은 모두 의도와 상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곧 어떤 복을 불러들이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몸을 채우는 동시에 기운을 정돈하고 복을 담는 식사를 준비하신다면 음악 여러분 가정의 금전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절기는 양기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강한 기운은 제대로 다루면 금전운과 복을 끌어당기는 흐름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복이 도망가고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절대하지 않아야 하느냐입니다. 조징불은 하지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의 하반기 운세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여기셨지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신발을 마구 벗어서 두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나의 외출 방향이자 나아갈 운의 통로로 해석합니다. 신발을 어지럽게 벗거나 문 쪽을 향해 뒤집어 놓으면 재물의 방향이 틀어지고 운이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하지처럼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문 안쪽을 향해 단정히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을 본인에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상징적 실천이 되지요. 다음으로 집안에서 무심코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놓은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에너지의 누수로 여겨지며 풍수에서는 곧 돈이 새어나가는 기운으로 여깁니다. 이날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를 그냥 두는 것은 내 재물이 새고 있다는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새는 물은 돈의 누수와 직결되니 하지 전날 밤에는 꼭 수도 상태를 확인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전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부채를 만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지 무렵은 돈의 방향이 고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날 나가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날 생긴 채무는 회수가 어렵고 금전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날은 돈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돈을 모으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금전의 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겨야 할 때에 밖으로 내보내면 운 자체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재물운을 위한다면 충동적인 소비나 낭비성 지출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조상님들은 하지 시기의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소비는 돈복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며 하지날의 낭비는 그의 지갑을 바닥낸다는 말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운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무엇보다 양기가 강한 하지에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 사람들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말다툼은 특히 하지 절기의 복을 날려버리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하지의 양기는 고요하고 집중된 에너지로 모아야 하는데 말로 기운을 흐트러뜨리면 재물의 씨앗도 함께 흩어진다고 여겼지요. 특히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언쟁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하지 밤에 누워 한숨을 쉬는 것 또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한숨은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행위로 풍수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조상님들은 하지의 마지막 감정이 하반기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다고 하였기에 이날 하루만큼은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평온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지 절기에 피해야 할 행동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풍수의 관점에서는 운의 중심을 잡는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하지의 기운은 한번 흐트러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요. 하지, 날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갈림길의 선 시점이지요. 그렇기에 조상님들은 하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몇 가지 행동을 정해두고 좋은 운의 흐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행위들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풍수적으로 복을 심고 자라게 하는 의식이자 금전운의 씨앗을 심는 행위였지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하지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의 태양은 1년 중 가장 강한 양기를 품고 떠오르는 기운의 정점인데요. 조상님들은 이때 해 뜨는 방향인 동쪽을 향해 마음을 맑게 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복과 재물을 맞이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맞이가 아닌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길을 터주는 풍수적 의식이지요. 음악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복이여 들어오라, 재물이여 머물러라 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기운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날은 집안의 중심 공간을 물걸레질하고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해보세요. 풍수에서는 공간이 곧 운의 통로인데요. 묵은 기운이 머물러 있는 공간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에는 안방이나 거실처럼 중심 공간을 시계 방향으로 닦아내고 창문을 여러 바람을 통하게 해야 하지요. 이는 복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준비 과정으로 조상님들은 복이 들어오려면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중 물걸레질과 환기는 반드시 챙겨야 할 실천입니다. 이날 복을 부르는 말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지갑 안에 넣는 것도 돈복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풍수에서는 말과 글이 기운을 만든다고 봅니다. 하지의 적은 말은 씨앗이 되어 하반기 내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재물운은 나를 중심으로 잘 자란다. 돈이 나를 찾아 기쁘게 들어온다. 돈복은 내 자리를 안다와 같이 금전과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작은 종이에 직접 손끝으로 써서 지갑 속 가장 안쪽에 조용히 넣어두세요.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금전운의 자리 잡기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씨앗이나 식물에 물을 주는 행위 역시 좋습니다. 조상님들은 하지 무렵 씨앗 하나를 심는 행위 자체가 복의 흐름을 시작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심을 수 없다면 집에 있는 화분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른손으로 물을 주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말을 조용히 하면 그것이 곧 금전운의 실체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은 곧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며 씨앗은 재물의 상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금전이 급하다면 내게 들어온 돈을 직접 세어보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 날은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날입니다. 지갑에 있는 현금을 한 장씩 손으로 만지며 인식하거나 지난 한 달의 수입을 종이에 간단히 써보며 이만큼 들어왔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운의 중심이 내게 고정됩니다. 조상님들은 하지날 작은 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감사를 표하며 그 해 큰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날은 그저 해가 긴 날이 아닙니다. 강한 양기의 흐름 속에서 재물운을 붙잡고 돈복을 자신의 그릇 안에 채울 수 있는 결정적인 하루이지요. 오늘 알려드린 하지의 의미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까지 차근차근 따라가신다면 하반기 금전운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기운은 행동을 따라 흐르고 재물은 역시 준비된 자에게 향합니다. 아침에 태양을 바라보는 행동, 말과 소비 하나하나가 모두 돈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스님,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잘 되는 집, 늘 웃음이 있는 집에는 놀랍게도 그 비밀이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월 매출 수억 원을 올리는 자영업자, 꾸준히 승진을 거듭한 직장인, 은퇴 후에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분들까지 그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특별한 화장실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른 채 매일 아침 매일 밤 자신의 재물운을 스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가정에 거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 하나 때문에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안 모이고 기회가 와도 자꾸 놓치고 집안 분위기까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그 작은 공간, 바로 화장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는 집, 가족끼리 툭하면 다투는 집, 사업이 자꾸 꼬이는 집, 이런 곳에 화장실을 보면 어김없이 이것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게 없으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물건입니다. 한국 가정 90%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오늘은 화장실에 두면 집안에 불행이 찾아오는 최악의 물건과 반대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의 운을 높이는 화장실 관리법까지 전부 말씀드리니 끝까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풍수고 뭐고 그냥 미신 아닌가? 나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화장실을 측간이라 부르며 따로 신경 썼을까요? 왜 측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화장실에 신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왜 설날 아침이면 화장실 청소부터 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험으로 쌓인 지혜였던 겁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의 재물이 흘러나가는 곳이자 동시에 재물이 정화되어 다시 들어오는 곳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계속 새어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이 모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본 부자들의 집 화장실은 일반 사람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이 있었고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었으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업이 잘 풀리고 물건 하나 치웠을 뿐인데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악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풍수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에서도 실제로 귀신이 침입하기 가장 쉬운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고 어둡고 축축하기에 음기가 셀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재물과 관련이 깊은 곳이기에 풍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으며 집안에서 중요한 공간입니다. 화장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젖은 수건입니다. 주위에 보면 젖은 수건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젖은 수건에서는 음기가 흘러나와 집안의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거나 젖은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냄새가 나며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수건을 음의 공간인 화장실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음의 기운을 더하는 형국이 되므로 좋지 않은 것인데요. 어느 식당이나 가게를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이 축축하면 찝찝한 기분이 들어 절대 손을 닦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습한 곳을 좋아하고 악취가 나며 더러운 곳으로 모여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장실에 있는 부정적 기운들이 젖은 수건에 들러붙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수건을 어디에 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화장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입니다. 되도록 바깥에 보관하시고 욕실, 수납장 안에 두실 때는 문을 꼭 닫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용한 수건은 세탁기에 바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화장실 문 앞에 걸어두는 수건거리를 판매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두 번째, 빨래함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빨랫감을 화장실에 모아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러운 빨래에는 냄새도 올라오고 음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세탁기에 넣거나 세탁실이 별도로 없다면 빨래함을 베란다 같은
안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쁜 기운이 쌓이면 재물운이 사라지고 가족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래함을 바로 치워주세요. 화장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세 번째, 얼룩진 거울입니다. 요즘은 화장실과 욕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샤워를 하면서 거울이 쉽게 얼룩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집에 가보면 거울을 잘 안 닦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룩진 거울을 방치하면 대인관계에서 구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울은 투명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얼룩지고 더러운 거울은 나의 모습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과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거울 앞에 잡동사니들을 지저분하게 올려두는 집도 있는데요. 거울이 그대로 이것을 반사하게 되어 안 좋은 기운이 더욱 증대되니 깔끔하게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막히거나 답답한 공간의 길을 뚫어주고 흐름을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풍수 도구로 여기는데요. 화장실 거울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탁한 기운을 풀어서 맑고 순한 생기로 변화시켜 주어 건강과 재물운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꼭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에 유통기한이 지난 린스나 샴푸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거울을 닦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습기가 차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거울은 오행학적으로 화, 호, 오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 오행은 감정의 표현과 추진력, 적극성, 판단력을 의미하는 오행입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기가 발산되면서 누구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화장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네 번째, 청소용품입니다. 청소용품을 화장실에 두고 쓰시는 분이 많은데요. 바로바로 치울 수 있어 쓰는 것이지만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인데 왜 나쁜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음악 변기와 타일, 세면대의 물때와 곰팡이 등을 청소한 청소용품에는 세균이 아주 많게 됩니다. 아무리 물로 헹구고 씻어도 청소설 안쪽까지 전부 없애주지는 못하는데요. 애써 청소를 끝냈다 하더라도 이런 용품을 그대로 화장실에 둔다면 세균이 다시 번식하게 됩니다. 청소용품은 반드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 락스물을 분무기에 넣어 한 번씩 뿌려 소독을 한 후 햇볕에 말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다섯 번째,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기 옆에 책을 놓아두고 오랫동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변비를 생기게 하고 나쁜 기운이 우리의 운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리를 보는 것은 내 몸에 독소를 내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되도록 보릴만 보고 바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득한 음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양기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양기를 채워주는 물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 첫 번째, 조명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과 욕실은 밝은 편인가요? 일부러 약간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화장실이 어두우면 집안의 재물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 자연광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지만 구조상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명은 노란 불빛보다는 하얀 빛이 나는 백색이 좋습니다. 한여름 대낮에 햇빛 정도의 조명을 사용하셔야만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데요.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고 독소를 배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집안의 좋은 기운을 높여주는 공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몇 시간 조명을 켜두어 양기를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 두 번째, 방향제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풍수 인테리어를 할 때 가구 배치 외에 마지막 인테리어로 향기를 채우라고 조언하는데요. 나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쁘고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며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지요. 여러분, 재물은 향을 좋아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풍수 중에는 향기 풍수가 있는데요. 향을 통해 나에게 좋은 운을 들어오게 하는 풍수입니다.
좋은 향기는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재물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무실이나 가게에도 분무형 방향제를 구비해 놓고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뿌리도록 하는데요. 음악 불쾌한 냄새를 없애서 보리를 보는 동안 기분도 좋고 뒷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도 있지요.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심신을 안정시킬 때 인센스 향을 사용하는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시고 난 후는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향의 방향제를 놓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향이 너무 진하지 않은 은은한 향이 더 좋은데요. 오행 중에 모에 해당하는 나무 기운의 냄새가 물의 기운을 감소시켜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고 재물운을 상승시켜줍니다. 라벤더나 시트러스 계열의 방향제도 추천드립니다. 라벤더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휴식을 취하며 깊은 명상에 이르는 것을 도와주며,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은 상큼하고 밝은 느낌을 주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런 향들을 이용하면 음을 줄이고 공간의 양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화장실은 머리카락과 이물질 등으로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수구가 막히게 되면 악취는 물론이고 재물의 기운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화장실을 양의 기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하는데요. 수시로 배수구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구 청소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칫솔로 먼저 이물질을 제거하고 베이킹소다 한 컵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헹궈주세요.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 세 번째, 관엽식물입니다. 화장실은 음양오행 중에서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요. 안 좋은 음의 기운이 많은 화장실에는 음악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기운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음양오행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좋은 기운을 불러오며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깁니다. 화장실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의 요소가 강한데요. 대부분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는 하얀색이지요. 음양오행에서 하얀색은 금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요소가 강한 화장실의 목 오행을 나타내는 나무를 두면 기운을 서로 연결하여 조화롭게 만듭니다. 목의 기운은 음양오행에서 생기와 성장,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차가운 음의 기운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공간의 기운을 안정화시키며 재물운을 상승시켜줍니다. 또한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꽃보다는 가급적 잎이 넓은 관엽식물을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관엽식물은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며 녹색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르게 도와줍니다. 관엽식물로는 파키라,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등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큰 나무는 피하셔야 하는데요. 너무 큰 식물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에 음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 네 번째, 발매트입니다. 현관풍수에서도 발매트를 깔면 좋다고 하였는데요. 예전 한옥생활에서는 본체로 들어갈 때 디딤돌을 딛고 올라갔죠. 밖에서 돌아올 때 디딤돌을 한번 발로 딛고 올라서며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매트입니다. 발매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나쁜 기운을 닦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발매트를 잘 딛고 좋은 운이 들어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발매트를 깔아두고 나올 때 물기를 닦고 나오세요. 이는 단순히 물기를 닦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깨끗한 발매트를 깔아둠으로써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시켜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발매트 색상은 어두운 색상보다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나 밝고 차분한 색상이 좋습니다. 꽃무늬가 들어간 발매트 역시 집안의 재물운을 불러들이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소재의 매트는 화장실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으니 발매트를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 다섯 번째,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바람과 뜨거운 태양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양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순수한 천일염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음의 기운을 누르고 양의 기운을 강화시켜준다고 여겨 풍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소금을 도자기나 항아리에 담아 화장실 구석에 두면 소금이 음의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시켜주게 됩니다. 소금을 담는 용기는 작아도 상관없으며 교체 시기가 되면 새 소금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교체 시기는 손으로 만져보아 물기가 생겼거나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인데요. 교체한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있기에 절대 드시지 마시고 물에 녹여 흘려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와 재물운이 상승하는 화장실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풍수에서는 화장실과 현관이 마주보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현관과 안방이 집안에 운이 생겨나고 운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보는 반면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보는데요.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온 좋은 운이 화장실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여기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문과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데요. 마주보면 서로 기운이 충돌하여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집 구조가 현관과 화장실이 마주보는 구조라면 화장실 앞에 가림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중문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집이 넓다면 파티션으로 가려주시고 집이 좁으면 문 앞에 발을 쳐서 살짝 가려주시거나 관엽식물을 놓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화장실은 창문 없이 환풍시설만에 집안의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럴 때는 수시로 환풍기를 돌려 뽀송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수분이 계속 남아있으면 음의 기운이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나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되어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의 경우 거의 환풍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자게 되면 음악 무방비 상태가 된 몸속으로 화장실에 차갑고 음한 기운이 스며들게 되어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화장실 문은 아침이나 낮에는 열어두어도 되지만 밤에는 꼭 닫아두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돌아올 때 안 좋은 기운이 묻어올 수 있는데요. 보리를 보고 샤워를 한 후에는 화장실 문을 닫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물기가 벽이나 바닥에 많이 있게 되는데 이때 스키지라는 물기 제거용 청소기를 활용하며 편리하게 물기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내리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소해 보여도 화장실 관리는 우리 집 금전운과 재물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와 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쓰는 습관 속에 이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혹시 좋은 변화가 생기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음악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운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